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쓱 읽고 씩 웃으면 싹 풀리는 인생 공부라는 책입니다. 존 자브나, 고든 자브나 지음, 정희선 옮김, 스몰빅 라이프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세상에서 가장 유쾌하게 삶의 지혜를 얻는 방법을 100편의 글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누구나 재미있게 읽고 웃을 수 있는 유머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속에 숨겨진 교훈이 무엇인지 요점만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교훈을 어떻게 하면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아주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놓았는데요. 몇 편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기회인지 모르고 기회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세 번의 구원, 기적은 평범한 일상에 존재한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작은 마을에 몇 주 동안 계속 비가 내렸다. 마을은 물에 잠겼고 모든 주민은 집 밖으로 나와 대피해야 했다. 구명 보트를 타고 마을로 출동한 구조대원들은 한 남자가 허리까지 물에 잠긴 채 집 현관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봐요, 물이 차오르고 있어요. 보트에 올라타세요. 구조대원이 그에게 외쳤다. 하지만 신앙심이 깊었던 남자는 아니요, 난 신을 믿어요. 나를 구해줄 겁니다. 하고 대꾸했다. 몇 시간 뒤 물이 무섭게 불어서 남자는 위층으로 대피해야 했다. 다행히도 그때 다른 구명보트가 그 집을 지나갔다. 선생님,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물이 계속 불어나고 있어요. 보트에 타세요. 구조대원이 소리쳤다. 그럴 수 없어요. 난 신을 믿어요. 그분이 날 구해줄 겁니다. 남자가 대꾸했다. 물이 계속 불어나 남자는 이내 자기 집 지붕의 가장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했다. 운 좋게도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구조 헬기가 남자에게 사다리를 내려주었다. 조종사는 확성기를 통해서 그에게 소리쳤다. 선생님 어서요. 물이 계속 차오르고 있어요. 사다리를 잡고 여기서 나갑시다. 남자는 한사코 거부했다. 안 돼요. 난 신을 믿어요. 그분이 날 구해줄 겁니다. 하지만 결국 물이 지붕 위까지 차올라 남자는 휩쓸려갔고 남자는 곧 익사했다. 그는 천국의 문에 도착하자 신과의 접견을 요청했다. 하느님, 저를 구해 주시리라고 굳게 믿었는데 왜 죽게 내버려 두셨나요?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그가 원망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신이 대답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너에게 구명보트 두 척과 헬리콥터까지 보내지 않았느냐? 어떤 사람들은 포장을 해야만 그것이 선물인 줄 알아봅니다. 값진 물건들이 눈앞에 여기저기 놓여 있는데도 그것이 선물인 줄 모르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가끔은 여유를 가지고 평범한 삶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적에 둘러싸여 있음을 스스로 일깨워 줄 때 삶은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그래야 기회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 방식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노인이 일터에서 집으로 차를 몰고 가고 있었다. 그때 휴대전화 벨이 울리며 아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방금 뉴스에서 들었는데 어떤 미치광이가 80번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고 있대요. 지금 그런 차가 한두 대가 아니야. 수백 대가 반대로 달리고 있다고 노인이 대답했다. 현명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기 방식대로 새롭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데는 그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될 때는 주위를 둘러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모든 사람이 자신과 다르게 일하고 있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방향을 바꾸어 흐름을 따라가는 편이 좋습니다. 올바른 쪽으로 방향을 틀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언제 자기 나름의 길을 가야 할지 또 무엇이 옳은지 판단해야 할 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 시간이 절약될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자기만의 해법을 찾는 것은 분명 가치 있는 일입니다. 늘 그렇게 시간을 들일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시간과 경험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2. 기분이 나아질까? 이미 있는 것을 다시 만드는 것은 진이 빠지는 일입니다. 이미 나 있는 길을 걸으면 스트레스를 덜 받고 다음 도전을 마주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3. 자원을 절약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례적인 경로를 따라가면 돈, 에너지, 노동력을 절약할 수 있고 그것들을 앞으로 더욱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내는 인간이 배워야 하는 첫 번째 기술인데요. 1달러의 비밀이란 글이 재미있습니다. 한 이발사가 손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는 이발소 앞에 서 있는 12살짜리 소년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아이는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아이랍니다. 제가 증명할 테니 잘 보세요. 이발사는 1달러짜리와 5달러짜리 지폐를 각각 한 장씩 꺼내 들더니 아이를 이발소 안으로 불렀다. 그는 지폐 2장을 내밀고는 아이에게 물었다. 둘 중 어느 것을 갖고 싶니? 아이는 1달러짜리를 집어들고는 밖으로 나갔다. 보셨죠? 이발사가 웃으며 말했다.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아이라니까요. 몇 분 뒤 이발소를 나온 그 손님은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나오는 소년을 우연히 보았다. 그는 소년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얘야, 뭐 하나 물어봐도 되겠니? 조금 전에 왜 5달러짜리를 받아가지 않은 거니? 소년은 아이스크림 콘을 핥아먹으며 대답했다. 제가 5달러짜리를 집으면 이 게임은 끝나거든요. 친구들과 놀러 갈까 아니면 집에서 공부를 할까 이렇게 즉각적인 만족을 택할지 아니면 장기적인 만족을 택할지에 관한 문제들은 평생의 딜레마입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참고 기다리는 쪽이 좀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족을 지연시키는 법을 터득하면 삶 전체에 영향을 줄 기술을 터득하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삶에서 더 많은 것을 얻고 싶다면 덥석 5달러짜리를 집어들기보다는 집중하고 절제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부자의 주차법, 성공을 만드는 공통분모, 발상의 전환이라는 글을 읽고 저는 이래서 부자가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뉴욕에 사는 한 부유한 여성이 돈을 빌리러 은행에 갔다. 그녀는 휴가를 떠날 예정이어서 5,000달러를 빌리고 싶다고 은행 대출계 직원에게 설명했다. 5,000달러에 대한 담보로 25만 달러짜리 롤스로이스를 맡기겠다는 말씀이세요? 대출계 직원이 깜짝 놀라 물었다. 그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동차 열쇠를 건넸다. 대출계 직원은 그녀를 믿을 수 없어서 동료에게 그녀가 자동차의 합법적인 소유주인지 확인하도록 했다. 모두 사실로 확인되자 대출계 직원은 롤스로이스를 은행의 지하 차고에 주차한 뒤 그 여성에게 5,000달러짜리 수표를 발행해 주었다. 2주 뒤 휴가에서 돌아온 여성은 곧바로 은행으로 가서 빌린 돈 5,000달러와 이자 15달러 41센트를 갚았다. 돈을 받은 은행 직원은 그 여성에게 열쇠를 돌려주며 말했다. 고객님, 저희는 고객님과 거래를 하게 돼서 기쁘지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좀 알아보니 고객님은 엄청난 갑부시더라고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5,000달러를 빌리신 겁니까? 그 여성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뉴욕에서 단돈 15달러 41센트에 2주 동안 내 차를 주차하고 돌아왔을 때 그게 있던 곳에 안전하게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 곳이 여기 말고 또 어디 있겠어요? 라고요. 모든 문제에는 아직 아무도 시도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의외로 간단한 해법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해법에 관한 선입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문제에 접근하면 꽤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틀에 박히지 않은 해법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요령이 있습니다. 1. 내 문제가 아닌 남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접근한다. 우리는 자신의 문제보다 남의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더욱 창의력을 발휘하는 편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문제를 두고 친구에게 조언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면 좋습니다. 2. 문제를 뒤집어 생각한다.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정말로 신문을 거꾸로 들고 읽어보거나 대상이나 계획을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3. 해법이 아닌 문제를 고민한다. 시간을 들여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면 해법이 점점 또렷해질 것입니다. 4. 순서를 바꿔본다. 자신이 원하는 해법에서 출발해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 한 단계씩 되짚어오는 방법입니다. 5.
모든 방법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는 아이에게 물어본다.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라면 어떻게 그 문제를 풀겠냐고 아이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실용적인 대답을 얻기는 힘들겠지만 아이의 틀에 박히지 않은 생각 덕분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해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위기란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입니다. 대도시 출신 청년이 시골로 이사를 했다. 그는 마을 농부에게 200달러를 주고 당나귀 한 마리를 샀다. 농부는 돈을 받은 뒤 다음날 당나귀를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이튿날 농부는 빈 트럭을 몰고 청년의 집에 나타났다. 미안하게 됐소 젊은 양반, 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 당나귀가 죽었다오. 농부가 말했다. 그렇다면 그냥 제 200달러를 돌려주세요. 청년이 말했다. 미안하지만 돌려줄 수가 없어. 이미 돈을 다 써버렸거든. 농부가 대답했다. 청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좋아요. 그럼 죽은 당나귀라도 주세요. 그걸로 뭘 하게? 농부가 물었다. 추첨식으로 당나귀를 팔려고요. 청년이 대답했다. 죽은 당나귀를 그렇게 팔면 안 될 텐데 농부가 말했다. 팔 수 있어요. 단 당나귀가 죽었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겁니다. 청년이 차분히 대답했다. 몇 주 뒤 우연히 청년과 마주친 농부는 죽은 당나귀를 어떻게 했는지 물었다. 추첨으로 팔았어요. 티켓 300장을 장당 2달러 50센트에 팔아서 547달러 50센트의 이익을 남겼어요. 청년이 말했다. 농부가 깜짝 놀라 물었다. 세상에, 아무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던가? 딱 한 명이 항의했죠. 바로 당첨된 남자 말입니다. 그래서 그에겐 2달러 50센트를 돌려주었어요.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너무 쉽게 다 끝났어, 난 망했어 라고 말하곤 합니다. 포기하는 대신 당혹감을 잠시 가라앉히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 다음 창의력을 발휘해 아이디어를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몇 번 반복하면 그것이 습관처럼 몸에 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독창성에 놀라고 만족스러운 성공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하루에 한 편씩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